자,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보시죠. 마카오 카지노 규제와 중국의 정치. 리오프닝 수혜주 가운데서 다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쪽이 카지노주 쪽입니다. 중국이 지난 14일에 마카오 카지노 업체들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차원에서 마카오 기업들, 카지노 기업들의 정부 관료를 회사 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도 카지노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나오면서 중국 규제에 따라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영원 전문가님, 이 이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마카오 정부의 카지노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서 중국의 카지노 관련주가 좀 폭락을 했죠. 마카오 카지노 업계는 최근 수년간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카지노의 성지라는 그런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됐는데요. 15일 날에는 마카오 내 주요 카지노 업체 6곳의 주가를 추종하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지수가 하루 새에 23%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고요. 라스베이거스 샌즈를 모기업으로 둔 샌즈 차이나는 이날 시가총액이 무려 9조 8천억이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전날 밤 마카오 정부가 카지노를 직접 감독을 확대하고 그리고 운영 점검 개선을 위해서 도박산업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카지노 업체 감독을 위해서 정부 측 대표를 이사진에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이 외에도 카지노 라이선스 발급 조건 등도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자국 산업의 전방위적인 이런 규제 및 압박은 모두 시진핑 3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인데요. 저희 회원분들께는 제가 공유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중국의 정치 세력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양대 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이런 인터넷 기업들은 경제 특구인 상하이를 기반으로 한 상하이 방에 자금을 대고 상하이 방으로부터 정치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죠. 현 정권은 이들 기업을 압박을 해서 상하이 방의 자금줄을 막아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정권을 공고히 하고자 이 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카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동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이 또 있는데요. 이들은 그간 베이징과 상하이 세력에 밀려서 이렇다 할 세력으로 부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서 이들은 힘을 발휘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동성 사람들은 홍콩을 왕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보기도 해서 더 문제입니다. 홍콩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이런 것들 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상하이방에 이어 광동성을 기반으로 한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그동안 홍콩도 그렇게 압박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마카오에 그 칼끝이 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치 지형적인 것을 아셔야지 투자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시겠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주식을 좀 돌아오겠습니다. 국내외 카지노 기업들이 마카오 카지노 몰락에 수혜를 좀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지노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내의 카지노로 많이 오겠죠. 좀 관련주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마카오가 규제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의 카지노주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엔 다 정치 이야기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제가. 중국이 왜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부분들도 지금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성진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카오에 대한 정부 규제, 중국 쪽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일단 그 사회 현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일단 위드 코로나 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 시간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장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여행 업종이고 더불어 또 카지노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중 누가 뭐래도 그 카지노 관련주는 강원랜드를 꼽는데 수급이라든가 차트를 잠시 돌이켜 보면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두어서인지 미리 매수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과도 좋아져서 이동 제한이 줄어들고 조금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강원랜드가 예전의 모습을 찾기를 바라보며 지나친 도박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우연히 추석 연휴에 강원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카지노 안에 계셨어요. 뭐 2,000분 정도 입장했다는 걸 제가 그 화면으로 수치를 확인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겠습니다. 회복세를 예상해 주셨고요. 서영한 전문가님, 관련주 어떤 종목을 주목하시나요? 예, 그 GKL이라는 종목과 코텍 준비했습니다. GKL은 세븐럭이라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이죠. 서울에 2군데, 그리고 부산에 1군데를 운영 중입니다. 강원랜드는 올해 벌써 흑자로 돌아섰지만, 동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 실적이 당연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앞으로의 그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오로 가지 못하는 수요가 가까운 국내로 몰려들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홍준표 후보가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국내 카지노 업계가 다 같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장기간에 걸친 주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가가 상장 이후로 거의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좀 없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여행이 재개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지금 해갖고 동사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코텍입니다. 코텍은 그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기가 있죠. 거기에 쓰이는 모니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 패널 업체에서 패널을 받아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게임기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 구조죠. 아시아 쪽의 카지노는 슬롯머신의 비중이 적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많죠. 따라서 마카오 지역의 카지노 규제는 동사에 큰 영향을 원래 주지는 않겠지만 그 동사가 본래 그 미국 쪽으로 매출이 많습니다. 따라서 마카오로 가고자 하는 수요가 북미나 뭐 다른 서방 국가 쪽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슬롯머신의 수요가 많아져서 동사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가도 현재 너무나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실적에 비하면 현재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고요. 그러니까 과거 실적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가격은 매우 싸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아주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카지노 산업의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에서까지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감까지도 나왔었는데요. 마카오도 물론 카지노 존폐 가능성까지 그 위기감까지 대두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카지노 업체 그리고 북미 카지노 관련주인 코텍까지 이 우려는 기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해석과 함께 관심권에 두자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원랜드도 전성진 전문가가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